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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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벤츠의 GLS 마이바흐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차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벤츠의 GLS라는 모델입니다. 사실 GLS 중에서도 일반형의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끝판왕 마이바흐, 즉 GLS 600 마이바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일반 마이바흐 아닙니다. 여기에 일반 마이바흐에서 3,700만 원이 더해지는 무려 차량 가격만 2억 9,900만 원짜리의 벤츠 GLS 600 마이바흐 매뉴팩처인데요. 실질적으로 일반형의 마이바흐와 매뉴팩처가 3,700만 원 정도가 나는데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은 외쪽으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블랙과 골드의 투톤, 실내에 있어서는 디즈뇨 익스클루시브 가죽 패키지 이 두 가지 옵션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재원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일절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이바흐가 원래 세계 3대 명차로 뽑히죠. 롤스로이스와 그 다음에 벤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바흐 이렇게 세계 3대 명차로 뽑히는데 예전 과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바흐가 단독 브랜드였었지만 여러 가지 뭐 경영난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벤츠가 인수를 하여서 이제는 벤츠의 서브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넷 위에 작은 엠블럼이 삼각별이 올라온다는 말을 끝으로 빠르게 한번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전면 같은 경우 먼저 보여주셔서 아시겠지만 투톤 컬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부 같은 경우에는 골든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블랙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투톤의 조합은 이 색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마이바흐에게 있어서 그것도 GLS라는 SUV라는 라인업에 있어서는 이 컬러가 가장 어울리지 않나 싶은데요.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의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차량이 훨씬 더 거대하고 웅장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바흐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뭔가 딱 들었을 때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연출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있어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롬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였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블랙 하이글로시가 아예 안 쓰인 건 아니지만 거의 쓰이지 않았을 정도로 크롬이 훨씬 더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정 가운데 방패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릴 같은 경우에도 세로 그릴로 현재 이런 식으로 마이바흐이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중앙에 마이바흐라는 레터링 대신해서 로고 있다는 거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차이점, 즉 S클래스의 세단형의 마이바흐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오는 플랫폼 자체가 신형이기 때문에 본넷 위에 정 가운데 크롬이 하나 세로로 쭉 그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GLS라는 바디 자체는 이제 곧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구형의 바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크롬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마이바흐 S580과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더욱더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세단 같은 경우에는 S680으로 올라가야지만 이 하단부의 메쉬 타입이 이제 그냥 블랙 하이글로시로 들어가는 반면 GLS 600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S클래스도 만약에 이렇게 크롬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싸제로 튜닝을 하시던가 아니면 680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GLS 6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롬으로 훨씬 더 럭셔리함을 살렸습니다. 자, 이 차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차량 가격이 2억 9,9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뉴팩처가 2억 9,900만 원은 맞지만 이 차량가 같은 경우에는 무려 3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측면에 있는데요. 바로 한번 넘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벤츠 GLS 600 마이바흐 매뉴팩처 같은 경우에는 2억 9,900만 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3억이 훌쩍 넘어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휠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GLS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23인치의 멀티스포크 크롬 휠이 나오는데 22년식부터인가 아니면 23년식부터 해서 휠 사이즈가 22인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예전에 그 모습의 휠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9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 차량을 선택을 하실 경우 원래의 휠이 들어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바흐에게 있어서 물론 22인치도 충분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포스감이나 럭셔리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당연히 지금의 이런 모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890만 원
원, 뭐 거의 돈 천만 원 하는 옵션이긴 하지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서야 투톤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조금은 더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투톤이라는 차량 자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차량을 출고받으신 뒤에 이제 랩핑 업체에다 따로 의뢰를 해서 투톤 컬러를 입히는 게 일반적이었었지만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아무리 상향이 되었다고 한들 순정 형태의 그러한 모습은 결코 따라올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차량의 투톤 같은 경우에도 블랙과 골드로 나눠져 있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에 마치 붓으로 그어놓은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고 봤을 때 굉장히 얇으면서도 럭셔리한 부분. 그래서 투톤을 랩핑하신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만져보면은 이제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살짝 오돌토돌한 그런 이미지를 만나보실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차량처럼 그냥 정품이다라고 하시면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보들보들한 도장면을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봐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이바흐가 굉장히 많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바흐 하면은 이 로고 모양과 그 다음에 B필러의 크롬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차량들은 윈도우 몰딩만 크롬으로 하고 B필러를 블랙 하이글로시로 해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B필러마저도 크롬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바흐 로고, 뭐 당연하겠지만 이 차량은 이런 식으로 전동식의 사이드 스텝이 달려 있는데요. 사이드 스텝 가장 끝에는 마이바흐 로고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럭셔리하다라는 점을 빌어 말씀을 드리고, 사실 쿠페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별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마이바흐는 그 마이바흐 자체가 상당한 포스감을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후면도 상당히 멋있는 포인트가 많은데요.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후면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는데요. 빠르게 한번 리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후면에 있어서도 블랙 하이글로시보다는 확실히 크롬 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벤츠 로고의 바로 아랫부분과 그 다음에 트렁크 리드 부분과 그 다음에 아랫부분의 디퓨저, 이렇게 세 군데를 지금 크롬이 가로로 쭉 이어져 있는데 확실히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동시에 럭셔리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마이바흐라는 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이 차량의 등급을 표시하는 GLS 600이라는 단어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굳이 뭐 포매틱을 쓰여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4륜 구동이라는 점을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고성능을 자랑을 해서 빠르게 달리는 차량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디퓨저는 그냥 뭐 예상했던 대로 그냥 공격적이지도 않고 그냥 크롬을 통해서 럭셔리함만 살려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대형 SUV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생각하시는 것만큼 넓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재원사항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520리터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폴딩은 따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뭐 S클래스도 그렇고 일반 S클래스의 마이바흐도 그렇고 의전 차량으로 쓰이다 보니까 2열 시트에 뭐 퍼스트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리클라이너 기능, 기타 등등을 많이 실어놓음으로써 따로 폴딩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분들한테 있어서는 트렁크 공간의 효율성보다는 실내에 있어서 안락함을 훨씬 더 최우선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조금 줄이되 2열 혹은 실내에 있어서 기능을 많이 뽑아놔서 훨씬 더 실내가 넓고 잘 빠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이바흐라고 현재 이런 식으로 러기지 스크린에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러기지 스크린과 다른 게 있다면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 소재가 들어갔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 사이드에는 이렇게 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끈을 트렁크 윗부분에다 고리에다가 걸어 두시게 되면은 트렁크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지만 일부러 이렇게 올려놓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마이바흐가 정말 멋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사실 마이바흐의 메인 시그니처는 실내에 있어서는 피아노 트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피아노 트림 자체가 앞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도 있습니다. 게다가 양 사이드에 부메스터 사운드 스피커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봐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러기지 스크린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뭐 지금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차량은 에어서스가 달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측에는 지상고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수납이 되어 있다는 점을 끝으로 실내도 굉장히 대박스러운 점이 많은데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먼저 1열에 대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문을 열게 되면은 실외도 블랙과 골드로 투톤이 되어 있지만 실내에도 이런 식으로 베이지와 브라운 컬러로 투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정말로 럭셔리하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제가 아까 트렁크 부분 쪽에서 얘기했던 피아노 트림 앞에서도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좌측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시트는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 우리가 흔히들 알고 계시는 열선과 통풍을 비롯해서 젠틀맨 시트, 그다음에 최상위 등급의 차량이다 보니까 부메스터 스피커는 뭐 당연하다 싶을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바늘 기준으로 상단 부분이 황금색, 그 다음에 하단 부분이 검정색이었는데 실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윗부분이 브라운, 그 다음에 아랫부분이 이런 식으로 베이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확실히 굉장히 멋있습니다. 뭐 어디 하나 흠 잡을 때가 있나 싶은데 그래도 굳이 조금 흠을 하나 잡는다면 어쨌든 이 차량은 이제 곧 있으면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플랫폼 자체가 구형이라는 점이 아쉬운 점? 그나마 그게 아쉬운 점 같은데 일단 탑승을 해서 실내 리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실내에서는 이 피아노 트림이 뭐라고 이게 굉장히 메인과도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GLS랑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냥 군데군데 보시면은 마이바흐라는 로고가 있다라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큰 틀은 차이가 없지만 감성적인 부분에는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로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자, 이게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브레이크 페달에 현재 이런 식으로 마이바흐 로고가 있습니다. 물론 핸들에도 마이바흐 로고가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이제는 벤츠의 서브 브랜드이기 때문에 핸들 정 가운데는 마이바흐 로고가 아니라 메인에 삼각별, 벤츠의 삼각별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은 일반 GLS지만 뭐 피아노 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확실히 이게 마이바흐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이 지금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양 사이드, 그 다음에 정 가운데는 베이지고 이제 상단부와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일반 검은색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블랙 하이글로시와 같은 부분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세련되면서도 역시나 마이바흐는 마이바흐가 다 했다라는 점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2열은 어떤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2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좌측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2열에서도 이런 식으로 메모리 시트 저장할 수가 있고 열선과 통풍 시트, 그 다음에 부메스터 사운드 스피커 이런 식으로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도 현재 보시는 것처럼 베이지 시트가 들어갑니다. 베이지 색깔이 그렇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더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후석 모니터 당연히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파노라마 썬루프 이거 빠지면 서운하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면 참 소소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썬블라인도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날에는 눈 부시지 않게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B필러 안쪽에 보시면은 차량 공조기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차량은 당연히 포존 에어컨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실내에 딱 탔을 때 먼저 보이는 게 모니터도 물론 있겠지만 그 아랫부분에 맞습니다. 여기에도 피아노 트림 및 마이바흐의 로고가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특이한 게 한 가지 있다면 컵홀더가 있기는 합니다. 게다가 컵홀더에 온냉 기능이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왜 하나밖에 없나. 물론 뭐 이게 고급스러운 차량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차에 뒤에 3명 타고 3명 다 음료수 들고 있으면 나머지 2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뭐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차량은 일단은 이렇게 컵홀더가 하나만 있는 게 조금 아쉽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 있어서 가장 상승은 뭐 운전석, 조수석도 아니죠. 바로 조수석 뒤에 있는 분이 가장 상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석에서는 앞좌석, 즉 조수석의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맨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쪽에는 버튼이 열선하고 통풍 시트만 있지만 조수석 뒤쪽에는 열선 통풍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조수석을 조절할 수 있는 시트까지 함께 나열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끝으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까지 벤츠의 GLS 600 마이바흐 매뉴팩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GLS가 이제 곧 있으면은 페이스리프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상 자체가 조금 뒷북치는 거 아니냐, 물론 차도 많이 없는데 이제 와서 이걸 왜 찍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차가 아예 완판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량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신형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러사 입장에서는
잔여 재고에 대해서 빠르게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할인율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GLS 마이바흐가 예전에는 한때 프리미엄 P까지 붙었던 차량인데 그런 차량에게 있어서 할인까지 해준다? 게다가 법인? 그럼 할인까지 더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신형이 당연히 좋기는 하겠지만 한 푼도 깎아주지 않을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의 GLS도 결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GLS 600 만족하시면서 보셨나요? 만약에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